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키오포 영화 그리고 영화에서 나는 제일키오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감독님의 작품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영화에서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감독님께 영화에서 나는 백숙 빼고 특별한 음식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일키오포로서 감독님께서 한국 음식에 대한 한국 음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 그리고 일본 음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 혹시 음식마다 의미가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오, 음식이란 그 제일교포 그러니까 일본에 사시면서 감독님에게 한국 음식이랑 일본 음식이랑 혹은 한국 감독님에게 또 어떤 관객도 질문하셨는데 일본이랑 혹은 한국이랑 감독님이 어떤 국적을 또 선택하신다면 또 어떻게 되실까 이런 질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일 한국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30대 마지막까지는 제일 조선인이라고 불려왔고 또 일본에서는 나고 자란 나라인데 외국인이라고 계속 지금도 지급이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처음으로 TV에 나왔을 때 라디오도 그 당시 나왔는데 TV에 나왔을 때 정말 그 한류도 없었고 지금처럼 K-POP이 그 유행하거나 한국 영화가 유행하거나 시기가 아니라서 한 번 나갈 때마다 매일 협박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지금 이 시대도 그 헤이트 스피치도 있고 혐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 한 번 TV에 나오면 생방송 출연해서 집에 돌아가면 아니면 집에 전화 그 안서링 머신을 밖에서 체킹할 수 있잖아요. 그 안서링 머신을 한국말로 자동 응답기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밖에서 체킹을 하면 뭐 조금 바뀐 목소리로 뭐 야 이 더러운 조선 놈이 더구나 그 여자가 이 더러운 조선 여자가 건반지게 일본 TV에 나와 이런 식으로 너 밤길 조심해라 뭐 그냥 두진 않겠다 뭐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막 들어있는 것이 정말 계속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셔서 정말 여기에서 집까지 걸어서 5분인데 택시 타고 들어오라고 하시고 근데 나는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경우는 뭐 오히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소리 못하게끔 제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의 그 바탕이라 할까요? 미천에는 아마 이렇게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다르니까 많이 싸우고 몇십 년을 제가 고민을 하고 해온 부모지만 반면에 철저하게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인식이 있어요. 정말 고이고이 키워주셨어요. 아빠도 이제 일본 놈, 미국 놈 안 된다 아니 뭐 계속 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무릎에 나를 앉히고 뭐 우리 영희 착해 세상에서 제일 착해 하는 그 아이 바보라고 해요. 뭐 그런 네네 딸 바보의 아빠였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 혹시 너한테 민족 차별 같은 말을 하는 놈이 있으면 그건 너가 나쁜 것이라 아니라 그 놈들이 나쁘니까 너는 일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놈들과 친구가 될 필요 없다. 이렇게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내 아내는 그 자기를 긍정화하는 그런 자존감도 그렇고 그런 것이 뭐 확실히 잘한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조선학교에 다니니까 아주 자기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자기가 왜 일본에 있다는 것도 알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동시에 조선학교에서 또 아주 북한을 너무 충성 다하라 하는 교육이나 특히 나는 부모의 직업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특별한 진로 지도를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엄격한 진로 지도를. 나한테는 인생의 선택이 없다는 듯이 뭐 조정형 활동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반항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책에도 많이 썼고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나올 겁니다. 조선대학교 이야기라는 일본에서 발표한 소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나올 것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출판사에서 내고 싶다고 해주셔서 네 읽어주세요 꼭. 근데 그런 것이 계속 뭐랄까 헷갈리면서 엇갈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17살 때부터 내가 북한에 다니면서 오빠 아들의 현실을 보고 북한에 대해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느낀 이해감이나 자기 오빠들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이러고 싶지 않다. 오빠들에게는 미안한데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을 해서 내 생각으로 살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 속에서 그 일본에서 TV에 나올 때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 밖에서는 협박 전화죠. 근데 TV에 내가 나오면 그냥 리포터로 나와요. 뭐 북한에서 취재해왔다 또는 무슨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취재해왔다 리포터로 나오는데 시사 TV에 한동안 조금 나왔었어요. 자막으로 지금 같은 경우 영화감독 양영희 또는 뭐 리포터 양영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비디오 저널리스트라는 말이 아주 유행했던 시기였어요. 뉴욕관의 비디오 저널리스트가 그 주목받아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조청년 간부를 하는 제1조선인 여자 비디오 저널리스트 양영희 이렇게 나온 거예요. TV에. 이거 진짜 과장 없이. 어떻게 정말 지금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인권유린 그렇죠. 네. 아버지가 조청년 간부를 하는 가끔은 3명의 오빠까지 무슨 오빠 형제가 가족이 북한에 있는가 뭐 붙었어요. 있는 제1조선인 여자 비디오 저널리스트 양영희. 정말 이건 시발이라고 해도 괜찮지. 정말 나는 그때 이 양영희라는 이름 위에 붙어있는 이걸 지우기 위한 투쟁이 내 인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그냥 양영희로 안 봐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를 만나도 사람 만나도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설명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서 옷만 물어봐요. 계속 나의 성격이나 내가 뭘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계속 무슨 옷을 입어요. 무슨 옷을 이 티셔츠가 어느 회사부터 왔어요. 이 구두가 어느 브랜드예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나본 사람이 국적이 어느 쪽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요. 제일 코리안이라고 하면 그냥 국적을 물어봐요. 종교는 거의 뭐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종교는 안 물어보는데 만나자마자 국적을 물어본다는 그런 거 지금이면 정말 비상식적인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걸 확인해야 납득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다고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고 다 지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선인이다 한마디 했다고 다 김일성 지지자는 아닌데 제1교포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게 극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아주 컸어요. 그것도 막 스트레스였고 그런 속에서 제가 하는 이 한국말 지금도 그렇고 좀 서투른데 많이 서투르지만 아무래도 제가 배웠던 이 조선말 한국말이 조선학교에서란 것은 네이티브 선생이 국어 선생이 아니라 저도 국어 선생이었으니까 네이티브이 아닌 제1조선인이 제1교포가 선생을 하니까 잘 할 리가 없어요.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도 발음이 나빠도 12년간 또는 16년간 조선학교 다니면 그 어휘가 많아져. 그 보캐브러리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문도 그냥 읽고 이제 소설도 그냥 읽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 좀 웃어 보이거나 조금 그런 반응도 보이고 나는 아니겠지 생각도 하고 항상 뭐 최근에는 많이 말하는 말 나는 경계인이구나 고도 생각을 했고 나는 일본에도 안 속하고 한국에도 안 속하고 북한에도 안 속하고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자기들의 처지를 아주 비참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주 한탄을 했어요. 어느 쪽에도 어디에도 소속할 수 없는 거, 속할 수 없는 거. 또 한국에 가면 빨갱이 취급당하고, 이제 북한에 가도 이제 조국이다 충성 다 하라고 해도 북한에 가도 다 안 보여주고, 좋은 데밖에 안 보여주고, 일본에 있으면 세금도 막 내는데 선거권도 없고 외국인 취급이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도. 그래서 경계인으로서이지만 저는 그 경계인이란 포지션을 즐겨보자. 경계인이니까 느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저의 시점이 있을 거다. 이 시점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키우고 있는 도중인데, 이제 환갑 가깝지만. 근데,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인으로서의 비관을 많이 그 작품으로 한 작가들도 있어요. 우리 훨씬 선배들은. 그런데 어두워요, 대체로 그 당시에 그 소설 같은 거 읽으면. 근데 저는 정말 아마 부모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포지티브합니다. 아주 가난해도 포지티브했고 그 포지티브하게 그냥 어떤 대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찾는다고 다들 말을 하지만 나는 정체성은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 작업 하나하나가 저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고, 또 저의 시선이나 시점 같은 것을 완성은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 그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타부가 되고 싶지 않다. 일본에서는 특히 북한과 관련된 것은 타부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나의 작품도 다 지원금 못 받는 거고, 상은 많이 받는데, 일본에서도 상을 주는데, 심지어는 그 아카데미상에 일본 대표 되려는데 지원금 안 주더라고요. 정말 WTF이죠? 정말로. 못 믿겠다. 계속 상을 주는데 상금도 안 주고 지원금도 안 주고, 뭐야 이 종이 하나 상장만 주고 하는 그 정도였는데, 제가 열심히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가족을 그리는 것도 우리 가족이 하나는 재미있다고 소재로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딸로서는 이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이 투쟁이기도 하고, 잘 알아야 안토덕에서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안 끝나요. 근데 이제 정말 3편까지 만드니까, 많이 4.3까지 아니까 이제는 다음 작품, 내 인생의 창작 활동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걸 해야 했어요. 설마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는데, 그 스타트 라인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3편 끝나서 영화 감독으로서는 겨우 스타트 라인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초청량 일을 하는 제일 조선인 여자 비디오 저널리스트부터 최근에는 딱 한마디, 영화 감독 양희영이라고 해줘요, 일본에서도. 참 이 대목에서 박수가 나와야 정말 바보 같은데, 근데 이제까지의 과정을 보면 역시 그 일본 영화들, 그 제일교포를 그린 영화들이 있고 특집도 많이 하시지만, 작게 그 속에 초상화가 조금 나오거나 조선학교의 장면이 조금 나오거나,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조금 겁나거나 좀 귀찮은 거죠. 복잡하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근데 아닌 쪽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 나로서는 여기에도 충분히 이슈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이슈들이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걸 못 만진다는 것도 이상하고, 페어하게 다루고 싶고, 그러니까 조청년이나 조선학교나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안 페어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측면도 나쁜 측면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자라온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조직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좋은 측면도 나쁜 측면도 솔직하게 네. 나의 가치관에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페어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성형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런데 자기 조직이라고 좋은 말밖에 안 난다 하는 것은 나는 조직에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프로모션 비디오 같은 영화 만들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루면 그런데 저 길어져서 죄송한데 가족의 나라 때 초상화가 크게 나와요. 조금 크게 한 3초쯤이지만 다 크게 나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만이라도 편집 때 마지막 체킹을 하면서 프로듀서가 양 감독 일단 촬영 감독도 신경을 써서 세 종류 찍어놨어요. 크게 작게 아주 작게 그래서 양 감독이 북한에 있는 가족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 초상화는 북한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내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내리는 장면을 냈죠. 여기 나로서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살짝 넣고는 있지만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 가족은 부모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부터는 이렇게 안 살고 이제 우리 세대부터는 이렇게 안 살기를 원하고 가족의 나라에서 그린 것처럼 북한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작원의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도 승낙을 안 해도 되도록 나는 그 장면을 가족의 나라에 넣었고 그건 실제 있었던 회화입니다. 저하고 오빠 사이에서. 그런 것도 그 부분은 이 가족의 나라의 프로듀서가 감독님 이 이야기 무리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됩니다.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런 것도 넣어야 또 이런 것도 넣어야 영화가 재미있고 네, 이런 것도 넣어야 이제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인질이 있다고 이제 그만두자.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이 말 하지 말라 저 말 하지 말라 아니면 이 일을 꼭 해라. 그렇게 이용당하기도 싫고 하는 나의 선언이기도 해서 그 장면을 넣었고 제일 큰 초상화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PD가 한마디 전쟁이네 했어요. 전쟁은 안 됐지만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또 그 편집 기간이라 아주 긴장을 하고 있어요. 만날 같은 작업만 하고는 있지만 역시 평가받을 직전이니까 그때의 하루하루의 결심이 어떤 영화로 되어 나가는지 막 그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결심의 축적인데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밤 뭐 먹을까 다 결심이잖아요. 선택이잖아요. 영화란 거 뭐 하나하나의 작업이 하나하나의 작은 결심, 선택의 축적이고 덩어리인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런 식으로 그 각오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냥의 시점으로 그 선택을 지금 축적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 6시간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영화의 전당 측에서 주차장에 11시에 차를 빼야 된다고. 주차장에 차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할게요. 아닙니다. 사실 가족의 나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의 이 3부작들이 다큐멘터리이고요. 가족의 나라는 극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의 나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사실 이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보고 멘트도 남겨주셨는데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실들이 있으면 이 영화를 보면 그 실들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남겼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 나왔던 안도 사쿠라가 사실은 감독님이 키우신 굉장히 이유를 알았다. 네네 뭐 조금 네.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쿠라가 저의 역을 했죠. 네, 그렇죠. 젊었을 때 네, 적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했습니다. 사실은 감독님이 작가로서도 이제 유명하시고 그 극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세요. 저는 여러분도 혹시나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가족의 나라를 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저는 사실 빠친코를 안 봤지만 왠지 그 빠친코의 역사와 이 영화 속에서 사실 이 영화는 한국의 모든 정치적인 비극이 이 집안에 다 때려 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협평양, 국발평양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약간 1부, 2부, 2부까지가 그 남편까지 어떤 코미디 같이 엮어지는 훈훈한 이야기라면 갑자기 핵폭탄이 딱 터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비극보다 더 크나큰 비극이 이 집에 숨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거대한 서사시가 사실은 극영화로 좀 나와도 되지 않을까, 혹은 굉장한 서사가 있는 너무나 서사가 강해서 좀 드라마로 제작돼도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제작사 사람이 계신다면 투자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이후에 이 이후의 작업들은 또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큐는 좀 쉬고 가족의 너큐는 뭐 정말 안 하고, 또 너큐도 좀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시나리오를 극영화로 쓰고 싶은 것이 몇 개 있어서, 시나리오 쓰고 싶다고 있는 것은 이제 뭐 5년, 10년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가족의 나라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언제 그 극영화를 할 기회가 차려질까 생각을 하면서 기획서를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기획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빨리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GV만 다니고 있어가지고 지금 뻗어 있어서 좀 빨리 12월 초까지는 GV를 열심히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빨리 쓰려고 합니다. 내용은 비밀입니다. 저의 가족이나 저의 이야기 직접 그냥은 아니고, 근데 섞어서, 아무래도 저는 어떤 픽션 영화도, 특히 소설이라도 그 SF라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꼭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영화란 것이, 그쵸, 뭐 이번에는 나도 조금 나오지만,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이 안 보이지만 박찬욱이 넘쳐나잖아요. 다그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어느 감독, 데비드 린치 봐도 그렇고 다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 나 그거라고 생각해요. TV에서는 넘쳐나는 것이 조금 불충분해서,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나 OTT 시작해서 더더욱 영화관에 가고 싶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너무 선전이 많이 나오니까 좀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작품도 양영희가 나와 있을 겁니다. 무서운데 그 감독의 지성도 그렇고 품성도 그렇고 품위도 그렇고 부족한 것도 그렇고 야비한 것도 그렇고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까지의 저의 경험,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 저의 실제 가족 이야기도 포함해서 다 섞어서 몇 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쓰기 시작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아주 조금 뭐 좀 2, 3일로 시나리오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읽는 것도 쓰는 것도 늦어서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10년이 안 걸리도록 나이도 나이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새 작품 나오면 영화관에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에 계실 카오루상님께도 우리의 이 좋은 영화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시길 바라고, 감독님 마지막으로 관객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영업 같이 되지만 그 카메라를 끄었습니다라는 에세이를 쓰고 이 개봉일에 출간이 됐어요. 마음산책에서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없는 이야기들을 썼어요. 그리고 니아평양, 굿바이평양, 슈퍼아이디올로기 3편의 뒷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장면들이 나온다 하는 그것이 있고, 또 4.3에 대해서, 제일교포에 대해서, 북송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도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근데 제가 쓰는 문장이니까 어려운 문장을 못 써서 아주 쉽게 하루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꼭 많이 읽어주세요. 앞으로 조금 소설도 나올 예정이 되었고, 어제 거의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많이 입소문을 또 몇 번 이거 그 오징어 말린 오징어 같은 영화랍니다. 가오르가 말하기에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온다고 2번, 3번 많이 봐주십시오. 어제 제주도에서 5번째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재밌게 봤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박수도 감사하고 관객들도 감사합니다.